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내년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거도 있고 외국에서는 중요한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할 때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제1순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 국가들의 그 지도자들 중리는 국가의 이익을 가장 1순위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따집니다. 돈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한 가정에서 자식이 너무 많으면은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더 가난해져서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제도라 해가지고 한 집이 식구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대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너무 한 가정이 가족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웬간히 돈 벌어가지고는 자식들 다 먹여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무리 열심히 번다고 그래도 자식들이 10명 정도 되면은 다 벌어서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고 뒷바라지 하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중에는 다른 집에 이제 보냅니다. 머슴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양자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내요. 자식들도 이제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일에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을 다 기르다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 가난해져 가지고. 먹지 못해서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도 적당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는 이제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식이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다른 집에 부잣집에 머슴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양자를 보내든지 나무 집에 가서 이제 밥을 해주고 이제 밥벌이 해주고 거기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자식을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 10명 가족 중에서 이제 부모, 양부모하고 아들 둘하고 넷이만 살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을 살리는 걸 제1순위로 생각을 한 그런
좋습니다. 말하자면은 10명이 다 있으면은 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번다고 그래도 다 벌어먹지 못해가지고 다 굶어 죽습니다. 결국은 서로.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정의 이익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자식도 남의 집에 주고 양자로 주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벌이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살아라 해서 보냅니다. 모슴살이 밥벌이 살이로 보내요. 그래고는 그 부부하고 아이들 한두 명만 놔두고 그래야 그 가정이 파탄나지 없어지지 않고 가정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보통 얘기하면은 국익이라는 건 나라의 이익을 영순위 제1순위로 책정을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정책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의 어려운 살림살이의 국제사회에서 이제 외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1950년대 뭔가 하여튼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얘기 들었는데 이제 480이라는 밀가루가 이제 미국에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다가 밀가루로 공짜로 돈 안 받고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렇게 이제 공짜로 받아서 우리는 먹었잖아요. 480 밀가루라고 배급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에는 그 외국이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무상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아마 지금이 만약 지원을 해준다면 돈을 받고 아마 좀 싸게 돈을 받고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지원하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그 귀여운 자식들도 다 이제 남의 집에도 보내고 밥벌이하고 모슴살이 해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그 귀한 자식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그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그 이익을 최영순위로 최고로 우선을 해서 정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옛날에는 잘 사는 강대국들이 어려운 국가로 국가들한테 공짜로 식량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도 지켜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불경기를 해가지고 외국의 강대국들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외국의 선진국 나라들한테 양식을 공짜로 얻어먹겠다? 그 다음에 나라를 공짜로 지켜주겠다? 그런 거는 전 버려야 합니다. 지금에는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강대국들이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해도 비난을 하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지원해 줄 테니까, 돈을 받고 팔겠다. 그럼, 약간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사먹고, 나라를 공짜로 지켜주겠다 하는 것도, 그거는 참 강대국들이 잘 살고 경기가 잘 풀리고 호경기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불황기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공짜로, 완전 공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지켜주겠다 하는 거는 옛날에나 있을 일이지 지금에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외국에서 나라를 지켜주는데 비용을 부담해라. 그러면 적정한 협상을 해가지고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그렇게 무상으로 나라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국방비를 비용을 부담해라, 달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내지 못하면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주둔하는 군대라든가 무기를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의 경기도 나쁘고 지금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나라를 지켜주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은 철수를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상황도 온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경기가 계속 장기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원래 그게 한 나라를 운영할 때는 그 국가 정책의 기본 1순위 정책이 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상에서는 불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지고 지금의 잘 사는 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는 국가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적당하고 부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주 국방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비용을 우리나라 사정상 나라를 무상으로 나라를 이제 지켜주는 상황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데 지금의 재정상 부담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상으로 나라를 지켜주던 나라들은 철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남은 나라들한테 공짜로 의지한다. 그거는 부합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짜로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고 또 공짜로 지켜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공짜로 그동안에 지켜준 그만큼의 대가를 달라. 돈을 몇 배로 달라 해도 줘야 합니다. 계산을 해서 계속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1년에 얼마씩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 합니다. 그 나라도 지금, 그 나라도 지금의 그, 국가 재정 상태도 지금의 불경기라서 별로 좋지 않은데,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세계 강대국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도와주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도 이제 아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호경기 때는 많이 도와주고 참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도와줬다 하지만은 지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10대 그 경제국으로 저기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외국에서 지켜주는 그 군사비는 의당이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짜로 무리하게 지켜다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나라를 지켜주던 그 사람들이 철수합니다. 철수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예요. 외국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의, 뭐,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도 그 잘 사는 선진국 나라들만 돈을 많이 내고, 다른 나라들은 돈을 조금 낸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만일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나토 국가들 중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는 돈을 많이 내고 좀 못 사는 나라는 돈을 적게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자. 그것도 이제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돈을 아마 똑같이 내자. 그렇게 안 하면 탈퇴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얘기입니다. 합당한 얘기예요. 그런 정책을 하는 지도자를 나쁘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부합하는 세계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불경기인데 전 세계를 공짜로 전부 다 세계에서 가장 패권 국가라고 해도 공짜로 무상으로 한 푼도 돈 안 받고 공짜로 나라를 지켜주고 어디서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패권 국가에서 거의 80% 이상 군사비를 지원해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텨낼 수도 없어요. 불경기인데 지금의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짜로 전부 다 그렇게 패권 자유진영 국가에서 패권 국가 혼자서 여기저기 지원을 다 해준다. 불가능합니다. 버텨내지 못하고 전부 다 공멸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정에 식구가 많으면은 가정이 완전히 파져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나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돈을
돈을 제대로 받든지 돈을 안 내면은 철수를 해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입니다. 지금에는.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 자유진영 그 패권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라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고 뭐 그런 국가들도 그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지원할 때 그 돈을 거둘 때도 공평하게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모아가지고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회원국에서 탈퇴하겠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그 현실에 딱 맞는 부합되는 정책이고 올바른 지도자를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게 오래 전에는 그렇게 할 때는 경기도 좋고 정말로 주변국이 너무 극빈하게 살아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가 됐다.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된 나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최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 됐으니까 무상으로 지켜주던 나라의 군사비를 100% 충당을 해서 달라 하는 건 줘야 합니다. 안 주면은 철수하면은 할 수 없고, 뭐 회원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 연합군 뭐 회원국들 간에도 그 돈을 모아서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나는데 지원해주자 하는데 공평하게 돈을 골고루 분담을 하지 않고 한 나라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지 않으면 우리는 돕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회원국들이 판탈이 나는 겁니다. 탈퇴를 하고 자기 나라하고 국익을 위해서 손 뗍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국제사회에서 환경 파괴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환경 개선 부담금을 전 세계가 골고루 돈을 모으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금액은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면은 다 하겠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안 내고 잘 사는 나라만 돈을 많이 내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환경 그 회원국으로 탈퇴를 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지금에. 그래요. 그게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정책에서 부합되지 않으니까 환경 개선 회원국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군사동맹에서도 공통한 그 군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은 군사를 철수하고, 회원국에서도 공평하지 않으면은 회원국에서도 탈퇴하고 하는 것은 현실에 딱 맞는 부합되는 정책이고 올바른 지도자의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개의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새끼 때는 잘 먹이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고 기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혼자서 먹이 활동을 해서 살아라 이러면서 어미들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도 그 외국의 그 잘 사는 나라한테 무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큰 착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방비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당한 행위다.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기 어렵고 어느 나라든 지금 재정 부담이 많이 오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마당에 그 돈이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전쟁이 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나라에서 돈도 없는데 자꾸 지원을 해주다가 도와주는 부자 나라도 같이 공멸하게 되기 전에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로 한 단계 우리가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국익을 최선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